안녕하세요. 천안세심중학교 과학적 유전과 진화 문제풀이 1편입니다. 1번 문제, 형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보시면요. 생물이 갖는 특징 하나하나를 말한다. 맞습니다. 니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되는 것만을 형질이라 한다. 자, 니은은요. 우리 요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Y, 소Y 이런 유전자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황색 완두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황색을 표현하는 대Y, 이 대Y만 지금 겉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속에는 초록색을 나타내는 소Y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속에 표현되지 않는 것들도 형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디귿, 부모의 형질은 자손에게 전달되어 나타날 수 있다. 유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디귿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2번 다음 그림은 순종인 완두와 주름진 교대를 교배하여 잡종일 때는 얻은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르는 것입니다. A는 우선 유전자형을 표현하면 대R, 대R이 되고요. B는 소R, 소R이 됩니다. A와 B가 교배를 한다면은 C는 대R, 소R이 되겠죠. 1번 A와 C는 유전자형이 서로 다르다. 맞습니다. 2번 A가 만드는 색시세포의 종류는 두 가지이다. 아니죠. R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답은 2번. 3번 B와 C를 교배하면은 주름진 완두를 얻을 수 있다. 자, B 소R, 소R이랑 그 다음에 C 대R, 소R을 교배하면 요렇게 교배하면은 대R, 소R 이렇게 교배하면은 소R, 소R 이렇게 교배하면은 대R, 소R 이렇게 교배하면 소R, 소R 주름진 완두를 얻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습니다. 4번 C는 주름진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죠? 소R이 있기 때문에 주름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4번 맞고 5번 실험을 통해 둥근 모양이 주름진 모양에 대해 우성임을 알 수 있다. 맞죠? 분명히 C는 대R, 소R인데 지금 얘를 갖고 있지만 대R만 겉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성이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대R이 소R에 대해서 우성이 되고 소R은 열성이 되는 겁니다. 3번에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멘델은 순종인 둥글고 여기 황색이죠. 황색입니다. 둥글고 황색인 완두와 순종인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를 교배하여 잡종 1대를 얻고 이를 자간수분시켜 잡종 2대를 얻었다. 자, 단 황색은 녹색에 대해 우성이고 둥근 것은 주름진 것에 대해서 우성이며 둥근 유전자는 대R, 황색인 유전자는 소Y로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잡종 1대 가의 유전자를 염색체상이 옳게 나타난 것은 우선 둥글고 황색과 주름지고 녹색을 유전자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둥글고 황색, 대R, 대R, 대Y, 대Y. 자, 그리고 주름지고 초록색은 소R, 소R, 소Y, 소Y. 자, 각각의 생식세포가 여기는 대R, 대Y가 생식세포가 되고 얘는 소R, 소Y가 생식세포가 되죠. 여기를 통해서 나타난 F1 잡종 1대는 대R, 소R, 대Y, 소Y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염색체상에 옳게 나타낸 것을 고르는 것인데 자, 같은 대립형질끼리는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대립형질끼리는 같은 위치에 있고 같은 염색체상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형질끼리는 다른 염색체에 있겠죠. 이걸 찾아보시면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위 실험에 대한 아래 설명의 기억에서 리을 중 옳지 못한 부분을 골라 그 기호를 쓰고 옳게 고쳐 쓰시오. 기억, 가에서는 가는 지금 대R 소R, 대Y, 소Y가 되겠죠. 이 가에서는 네 종류의 생식세포, 즉 대R,
소알, 대Y, 소Y가 모두 같은 비율로 만들어진다. 보시면은 지금 F1, 대알, 소알, 대Y, 소Y 여기 같은 경우는 생식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대알, 대Y 또는 대알, 소Y, 소알, 대Y, 소알, 소Y 이런 식으로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은 기억이 틀렸죠. 틀린 부분은 이렇게 고쳐 쓰시면 되겠습니다. 생식세포가 각각 같은 비율로 수정된다고 할 때 니은 잡종 2대에서 나타나는 완두의 종류는 4종류이며 이 표현형 얘기하는 거죠. 나다, 라마가 나타나는 비율은 9대 3대 3대 1이다. 맞습니다. 이를 완두의 모양으로 살펴보면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3대 1, 황색과 초록색이 3대 1로 분리된다. 자, 이것은 디귿 완두의 모양과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상동염 색체 위에 있어서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각각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니을 이러한 현상을 멘델은 독립의 법칙이라고 하였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5번 완두가 유전 연구의 재료로 적합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 세대가 길다. 아니죠. 완두는 한 세대가 짧습니다. 짧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나머지는 다 맞죠? 한번 읽어봐 두시기 바랍니다. 6번 다음 그림과 같이 붉은 분꽃과 흰 군꽃을 교배하면 부모 중 하나의 형질을 따르지 않고 그 중간에 해당하는 분홍색 꽃이 나온다.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은 자, 이 유전은 바로 중간 유전입니다. 자, 1번부터 보면요. 철민, 유전자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2번 가연, 유전자 사이의 우열관계가 불완전하여 3번 수화, 붉은색 유전자와 흰색 유전자가 혼합되어서 4번 은석, 돌연변이로 새로운 분홍색 유전자가 생겨나서 5번 상민,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분리의 법칙을 따르지 않아서 자, 이 중간 유전은 그 분홍색 유전자 R과 그 다음에 흰색 꽃 유전자 W 요 두 사이의 우열관계가 불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섞인 분홍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이 중간 유전은 분리 법칙은 따르지만은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열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7번 다음 그림은 어떤 쌍둥이의 발생 과정을 간단히 나타난 것이다. 이를 통한 연구로 밝힐 수 있는 것은 이 쌍둥이 발생 과정 하나의 지금 수정란에서 수정란이 두 개로 나눠진 거죠. 이런 일란성 쌍둥이의 유전 연구는 바로 후천적 환경이 얼마만큼 형질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은 영택이 집안의 미맹 가계도이다. 단 미맹 형질은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른다. 1번 영택이의 부모님이 모두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미맹인 영택이가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미맹과 정상의 우열관계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자, 우선 가계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계도를 확인을 할 때 선생님이 미맹을 먼저 파악을 하라고 했죠. 자, 우선 정상 유전자는 대티, 미맹 유전자를 소티라고 하겠습니다. 자, 영택이가 미맹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티가 되겠고요. 그 영택이의 부모님들은 전부 다 소티를 갖고 있지만 다 정상이기 때문에 대티, 소티라는 유전자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영택이 남동생은 유전자형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별표를 해놨습니다. 자, 1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맹인 영택이가 태어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부모님들이 소티, 그러니까 미맹 유전자를 갖고 있었죠. 이 미맹 유전자가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티, 소티, 이 미맹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 만일 이후 영택이의 둘째 여동생이 태어난다면 이 여동생이 미맹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엄마 대티소티, 아빠 대티소티 이 사이에 동생이 또 태어난다면 자, 요렇게 하면은 대티, 요렇게 대티소티, 요렇게 대티소티, 요렇게 하면 소티가 됩니다. 자, 미맹일 확률이니까 4개 중에서 하나죠. 4분의 1 또는 4분의 1 또는 25%의 확률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9번 ABO식 혈액형 유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 보시면 ABO식 혈액형 유전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복대립 유전입니다. 멘델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유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기 보시면요. 기억 두 쌍의 대립 유전자 쌍에 의해 형질이 결정된다. 자, 요거는 틀렸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나눠줬던 답지에 선생님이 잘못해서 세 쌍으로 써놨는데 세 쌍이 아니고 한 쌍입니다. 한 쌍. 요게 한 쌍으로 바뀌어야 돼요. 세 개의 대립 유전자 A, B, O 중에서 2개, 그러니까 한 쌍이 결정이 되면은 그게 바로 형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어요. 니은 A, B, O 3개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한다. 맞죠? 디귿 유전자형은 4가지이며 표현형은 6가지이다. 유전자형은 6가지죠. 표현형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A형이라는 표현형에 대해서는 AA, AO라는 유전자형이 있고 B형이라는 표현형에서는 BB, BO, 그다음에 O형은 OO, AB형은 AB 이런 식으로 유전자형과 표현형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그림은 철수 집안의 ABO식 혈액형 유전의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선 밑에 보기를 보기 전에 먼저 가계도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ABO식 혈액형 가계도는 O형을 먼저 파악하라고. 자 철수가 O형이니까 OO가 되겠죠. 그러면 무조건 부모님한테 O 유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엄마는 BO가 되겠고 아빠는 아직 알 수 없지만은 O 유전자를 갖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누나를 봤더니 누나가 A형이에요. 엄마는 BO를 갖고 있기 때문에 A가 되려면은 그렇죠. 아빠가 A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나의 유전자형은 바로 AO가 되겠죠. 아빠한테서 A, 엄마한테서 O를 받아서 AO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기를 보겠습니다. 옳은 것 고르기 1번 누나의 유전자형은 AA다. 아니죠. AO형입니다. 2번 어머니의 유전자형은 BO이다. 맞아요. 2번 3번 B형을 가진 동생이 태어날 수 있다. 자 만약에 AO, BO 이 상태에서 동생을 낳는다고 하면은 자, 요렇게 하면 AB형 요렇게 하면 AO형 이렇게 하면 BO형, 이렇게 하면 OO형 이런 식으로 B형을 가진 동생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3번 맞습니다. 4번 철수의 유전자형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아니죠. OO입니다. 5번 아버지의 가능한 혈액형은 A형과 O형이다. 지금 요건 표현형을 나타낸 거죠. 아버지는 무조건 A형이어야 되기 때문에 답은 요게 A형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유전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전자형 겉으로 드러나는 생물의 형질 아니죠. 요거는 표현형이 됩니다. 2번 열성 생물에서 같은 종류의 특성에 대해 서로 대비되는 형질 요거는 대립 형질이 되죠. 3번 형질 크기나 모양 성질 등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네 맞습니다. 답은 3번 우성 몇 세대를 자가수분시켜도 계속해서 같은 형질이 나오는 것. 자, 요거는 순종이 되겠죠. 5번 잡종 순종의 대립 형질끼리 교배시켰을 때 자손 1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 요거는 열성이 되는 겁니다. 13번 다음은 멘델이 유전 연구의 재료로 이용한 완두의 꽃 색깔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자, 가 보시면요. 순종의 보라색 완두와 흰색 완두를 교배해서 잡종 1대를 얻었고 잡종 1대를 자가수분해서 잡종 2대를 얻었습니다. 그 잡종 1대와 잡종 2대의 꽃색에 대한 비율을 조사를 했더니 지금 보라색이 75만큼이죠. 그 다음에 흰색이 25만큼이 되는 겁니다. 자, 1번 위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완두의 꽃 색깔의 우성 현질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잡종 2대 F2에서 그 기억나시나요? 분례 법칙. 우성 대 열성의 비율 3대 1이었죠. 우성이 3, 열성이 1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잡종 2대에서 75대 25니까 3대 1이 되겠죠. 그럼 우성 형질은 바로 보라색 꽃이 되겠습니다. 2번 잡종 1대에는 나타나지 않던 흰색 꽃이 잡종 2대에 나타난 이유를 1에서 답한 우열관계와 유전자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자, 원래는 잡종 1대에서는 흰색이 안 나타났죠. 하지만 잡종 2대에서는 나타났습니다. F1 잡종 1대는 뭘 갖고 있다? 열성 유전자. 그러니까 흰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14번 다음 그림은 상동 염색체와 대립 유전자를 나타낸 것이다. 대알과 소알의 관계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지금 대립 유전자가 되어 있죠. 같은 염색체 안에서 대립 유전자가 같은 위치에 항상 있습니다. 자, 그럼 대립 유전자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돼요. 1번 황색 완두와 주름진 완두. 그렇죠. 1번이 답입니다. 나머지는 다 대립 형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번 다음 그림은 순종의 둥근 완두 대알대알과 주름진 완두 소알소알의 교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잡종 2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 가나 다라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여기 있죠? 대알 대알 나는 대알 소알 다는 뭐냐? 대알 소알 라는 소알 소알이 되겠습니다. 1번 가는 순종이다. 그죠? 대알 대알이기 때문에 순종이 맞습니다. 2번 나는 잡종 1대의 유전자형이 같다. 잡종 1대 대알 소알이죠. 나도 대알 소알이기 때문에 유전자형 같습니다. 3번 나와 다의 유전자형과 표현형은 같다. 나와 다 둘 다 대알 소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형도 같고 표현형 그러니까 둥근 것도 같습니다. 4번 순종과 잡종의 비율이 1대3의 비율로 나타난다. 자,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성과 열성이 아니고 순종과 잡종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대립 유전자가 같은 게 있냐 아니면은 대립 유전자가 다르냐 요걸 보시면 돼요. 가에서 나 봤을 때 순종은 대알 대알 소알 소알이 되겠죠. 요게 순종이에요. 잡종은 대알 소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순종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비율은 1대 1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나와 라를 교배하면 우성과 열성의 비율이 약 1대 1의 비율로 나온다. 나랑 라 같은 경우는 대알 소알과 그 다음에 라 소알 소알이 되겠죠. 둘을 교배하면 대알 소알 대알 소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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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알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성 열성이 되겠죠. 1대 1의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16번 위 교배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유전현상 또는 법칙으로 짝 지어진 것은 자, 우리 P 어버이에서 F1 넘어갈 때 우성 형질만 드러나죠. 요거는 우열관계. 그 다음에 F1에서 F2 넘어갈 때 열성 형질이 보였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던 유전자가 분리돼서 들어갔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의 법칙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그림과 같이 순종인 둥글고 황색인 완두와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를 교배하여 얻은 잡종 1대를 자가수분시켜 잡종 2대를 얻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잡종 2대의 둥글고 황색인 완두, 요 A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F1과 유전자형이 같다. 자, 우선 F1의 유전자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대알, 대알, 대와이, 대와이랑 소알, 소알, 소와이, 소와이가 교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생식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유전자형은 대알, 대와이. 여기는 소알, 소와이가 되겠죠. 그럼 두 개가 교배를 하면 F1에서는 대알, 소알, 대와이, 소와이가 되는 겁니다. 자, F1의 유전자형은 찾았어요. 얘를 자가수분 시켰을 때 A, 둥글고 황색인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요거는요. 대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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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와이, 대와이가 나올 수 있고 또는 대알, 소알, 대와이, 대와이가 나올 수 있고 또는 대알, 대알, 대와이, 소와이가 나올 수 있고 또는 대알, 소알, 대와이, 소와이가 나올 수 있고 요런 네 종류 전부 다 둥글고 황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1과 유전자형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 잡종 2대에서 황색 완두와 녹색 완두의 이론적인 비율을 3대 1이다. 독림의 법칙에 의해서 황색 대 녹색은 무조건 3대 1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습니다. 디귿 잡종 2대로 1600개의 완두콩을 얻었다면 그중 둥글고 녹색인 완두콩은 이론적으로 400개 나올 수 있다. 자, 우리 지금 둥글고 황색, 둥글고 초록색, 주름지고 황색, 주름지고 초록색 비율은 9대 3대 3대 1이 되겠죠. 자, 둥글고 녹색 그러면 16개 중에서 3만큼을 차지합니다. 그럼 1600개에서 16분의 3이 되기 때문에 완두는 300개가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분꽃을 교배하여 자손을 얻었을 때 흰색 자손을 얻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흰색 자손을 얻어야 된대요. 흰색은 유전자형이 WW가 되겠죠. 자손에 흰색이 나오려면은 부모들 양쪽 다 W라는 흰색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분홍꽃, 흰꽃은 보면은 분홍꽃 RW, 흰꽃 WW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1번 맞습니다. 분홍꽃, 붉은꽃. 여기는 붉은꽃이 RR이기 때문에 안 돼요. 3번 분홍꽃, 분홍꽃. RW랑 RW죠. 둘 다 W 갖고 있기 때문에 3번 맞습니다. 4번 마찬가지로 붉은 때문에 전부 다 안 됩니다. 답은 1번과 3번. 19번 다음 중 사람의 유전 연구 어려운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 세대가 길다. 맞습니다. 2번 한 번에 낳는 자손의 수가 적다. 맞고요. 3번 형질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이 적다. 아니죠. 환경의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답은 3번. 4번 자유로운 결혼을 통한 실험이 어렵고요. 5번 형질이 다양하고 유전 현상이 매우 복잡합니다. 20번 다음은 PTC 미명에 대한 어느 집안의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E의 유전자형이 잘못 연결된 것은 단 쓴맛을 느끼는 유전자 대T가 쓴맛을 느끼지 못하는 유전자 소T에 대해 우성이고 미명 유전자는 상염색체상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가계도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우선 선생님이 PTC 미명에 대해서 할 때에는 미명을 먼저 파악하라고 했어요. 자, 쓴맛을 느끼는 정상 유전자가 대T, 그 다음에 미명 유전자가 소T라고 되어 있습니다. A와 D가 지금 미명이죠. 소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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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D가 지금 소T, 소T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 둘 다 소T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B는 정상이니까 대T, 소T가 되는 겁니다. 자, C는 그러면 정상인데 한쪽이 A가 소T, 소T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대T, 소T가 될 거고요. E도 마찬가지로 대T, 소T가 되겠습니다. 자, A, 소T, 소T 맞고요. B, 대T, 소T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C 맞고요. D도 맞고 E도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0번까지고요. 다음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